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합류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발장전, 일발이 없어요,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붙일 거를 이제 두 분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앨런 머스크 때문에 아주 머리 아픕니다. 희대의 선각자가 좀 될 물론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만, 선각자로 상당히 업투데이트한, 그러니까 좀 선도자? 뭐, 하여튼 뭐 온갖 그 칭송과 그래도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도 좀 도가 지나치다. 네, 이거죠. 한때는 머스크 이펙트라는 용어가 시사금융 용어에 등장할 정도로 머스크가 하는 행동, 이거에 따라서 모든 그 효과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 긍정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머스크 이펙트의 역효과, 도미노, 악영향입니다. 머스크 부메랑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의 경솔함이 지금 뭐 대단합니다. 매일같이 트위터를 내고 있는데 입방정 수준이죠. 지금 도가 좀 지나쳐가지고 전 세계 코인 리디방의 방주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주 그냥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더지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러고 더지코인은 맹신하고 있다 그러고 올인했다 그러고 저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막 들쭉날쭉거리고 있는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 국내의 이제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을 일컫죠. 테슬라 주식을 5월에만 이제 4,700만 달러 순매도 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신뢰도 하락에 다소 짜증 섞인 투매 양상이죠. 손절입니다. 손절. 그래도 아직까지 보유 잔고가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76억 달러어치 약 8조 원가량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앞서 김명민 매니저도 얘기해 줬지만 빅셔트의 주인공, 성함은 뭐 길어서 잠시 후에 다시 김명민 매니저가 얘기해 줄 거고 어제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풋옵션을 8,000계약 넘게 사들였는데 그게 80만 주입니다. 80만 주. 약 6천억 원을 지금 때려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분들은 단순 비교만 했을 때 8조 원의 순매수를 가지고 있고 빅셔트의 주인공은 지금 6천억 원가량의 공매도는 아닌데 하여튼 매도, 내려가는 쪽을 좀 걸었단 말이죠. 어느 한쪽은 피보게 생겼는데 자,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 시세 변동성이 계속 커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안 들여다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예의주시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 파급 영향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캐시우드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고 돈나무 뭐 누나 여자분이시니까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 고점 대비 35% 떨어져 있는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이달에만 이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11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핵심 5개 ETF에서 올해만 거의 20억 달러가 지금 빠져나가는데 과거 이제 빌황이라는 분의 펀드 이 헤지 펀드 얘기 좀 아실 겁니다. 거기도 자꾸 연상시키게 만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차 모든 핵심 성장과 이제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여기까지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영향으로 가면은 우리한테는 좋을 게 별로 없겠죠.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 아니라서 뭐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냥 지켜는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켜보는 수준으로 끝날지 아니면 파급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뭐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서. 저부터 하나요? 네. 뭐 그럼 너부터 하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아까 뭐 잠깐 말씀은 좀 드렸는데 그 마이클 버리가 사실 그 빅쇼트 영화에 보면 그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했던 역할이죠. 네. 그 역할이 약간 좀 괴짜처럼 그 숫자를 가지고 막 이제 고심을 하다가 이건 진짜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2008년도 이제 서프라임 그쵸. 모기지금리의 버블 때 이제 네. 계속 숏 포지션을 구축하다가 회사가 이제 도산 직전까지 갔죠. 그렇죠. 펀드를 운영했는데 네. 펀드가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한 번 더 버티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네. 수백 배의 수익을 네. 이제 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그러면서 결론이죠. 다른 피해자들은 선량한 그렇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던 네. 그런 점이 어쨌든 뭐 그 마이클 버리가 사실상 이제 테슬라에 이제 숏을 쳤다. 이제 매도를 이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나오면서
테슬라 이제 주가가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뭐 3% 지난 금요일에 반등을 했다가 오늘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뭐 큰 영향을 받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사실 테슬라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600달러까지도 이제 깨지면서 오늘 이제 종가가 576달러까지 이제 내려앉았거든요. 네. 이게 뭐 거의 한 3, 4개월 동안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계속 이제 앨런 머스크의 노이즈,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리고 도지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명 트윗지를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원성을 좀 사고 있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분명히 이제 친환경 전태 섹터에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비단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도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게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상 지금 대단히 좀 크게 이제 좀 침체를 좀 겪고 있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아직도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본업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혁신성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 이제 그 파이오니어 개척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테슬라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길게 보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또 회복되고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섹터가 이 친환경 전기차 이쪽 이제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일시적인 좀 침체를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좋은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배터리 3사의 주가도 역시나 좀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 SDI도 이제 미국 진출을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그리고 ESG 이 트렌드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 사람들이 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 정책의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배터리조차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 뭐 기아, 현대기아 그룹도 심지어 이제 8조 원을 넘게 이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공장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외 전진 기지에다가 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완성차 회사들과의 협업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삼성 SDI도 지금 80만 원을 넘어섰다가 2월에 이제 82만 원 정도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60만 원 초반대까지 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60 한 2, 3만 원대 구간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네.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뭐 테슬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오너 리스크 그 사람의 그냥 거기로 국한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냥 산업 자체와 기업 본질은 그렇죠. 조금 영향이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를 그래서 붙이시는 거고 네. 정태현 팀장의 생각은 어때요? 앨런 머스크 또 이러다가 화성 간다고 그럴까 봐. 네. 도지코인 가지고 화성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페이스X에 의하면서 배터리만 요금은 뭐 개발되면 도지코인으로 가겠다고. 받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하도 기인이라서. 네. 그 조금 엉뚱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거를 봤거든요. 네. 찐따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얘기를 봤는데 비방용이네. 예. 그러니까 조금 그 희대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얘기가 그동안 보면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잡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뭐 빌 게이츠까지는 모르겠고 잡스까지 보게 되면 예전 스마트폰 초창기 나올 때 그 잡스가 직원들을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잡았다 그래요. 그 볶았다 그래요. 잡들이를 네. 했다고는 뭐 유명한 일화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어찌 보면 뭐 영향이 한때 틀 수가 트럼프 있는데. 대통령을 네. 우리가 이제 비교한 예로 워낙 뭐 저희도 방송 시간이 많이 다뤘지만 방송 들어갈 때마다 계속 트윗을 해야 되니까 계속 트윗을 켜놔야 되고 무슨 얘기 할지 몰라서 그게 이제 국제 정세하고도 네. 그때 이제 대북 관계와 또 민감한 시점이고 우린 당사자였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피곤함을 주더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업까지 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매일 얘기해요. 매일 시시각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피곤합니다. 그 잡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의 어떤 표현을 표출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논란이 됐다라는 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스 얘기를 꺼낸 이유도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작고 그리고 싸게 만들라는 그런 특명을 내리면서 직원들이 태산이 이렇게 잦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성공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이 초창기 때 논란이 됐지만은 그리고 데스크탑이 처음 나올 때 빌 게이츠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런 기계를 누가 쓸 거냐고 그렇게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투영시켜 보게 되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머스크가 진짜 과거에 빌 게이츠한지 잡사 같은 그런 사람으로 갈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찌 보면 현재 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서 트러블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는 좀 더 한 10년 더 시간 지났을 때 조금 판단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나쁘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세장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얘기가 되면은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 지난주 730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투자에 선각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캐시우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구 있죠? 폴 투자 존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다 엇갈립니다. 다 엇갈리는데 결국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말씀드리게 되면서 실질 가치 화폐는 없고 상품 가치가만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한 가치는 말씀드렸지만은 수요가 많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머스크를 예를 들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안 좋은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 현상이 과연 지금 2021년으로 끝이 날까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2022년, 2023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락을 할 수 있을 거고 역사를 봤을 때 그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란 속에서 어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주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런 머스크가 지금 네. 가상화폐의 존재나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환경 문제. 네. 그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규모의 이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막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반론을 제기했어요. 머스크의 말 바꿈이 잘못됐다. 오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지들끼리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세에 자꾸 영향을 주고 그쵸. 우리한테도 혼란스럽단 말이죠. 네. 뭐 자산시장뿐만이 아니라. 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이 얘기는 이제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좋은 줄 알았더니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워낙 많은 이제 전력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친환경 트렌드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앨런 머스크의 판단이 이제 오판이다. 오히려 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같은 현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180도 이제 다른 이런 이제 분석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의 이제 출렁거림이 비단 이제 뭐 앨런 머스크의 발언 때문만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가속화된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통화 가치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통화 가치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가상자산, 가상화폐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공식이 지금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금이나 은을 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좀 강하고 오히려 가상 자산도 말 그대로 투기 자산으로 지불을 하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앨런 머스크의 이제 발언까지 이제 좀 겹치면서 가상 자산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 우리가 이제 가상 화폐들이 막 가격이 급등하는 초창기 때는 가상 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약간 조금 부진하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가상화폐 약간 좀 부진한 요런 이제 흐름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빠져버리면 주식시장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제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약간 이제 버블에 끼어 있는 이제 이 자산 시장이 함께 이제 동반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진입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좀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시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화되면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몇 배가 더 큰 이제 그런 이제 변동성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뭐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을 우리가 주린이라는 이제 뭐 표현을 쓰잖아요. 네. 코린이 분들이 사실 투자의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이런 이제 변동성에 이제 직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그런 이제 비난의 화살들이 앨런 머스크의 이제 발언 쪽으로 이제 많이 조금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뭐 덧붙이자면 국민청원의 앨런 머스크 얘기도 올라갑니까?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이라든지 판단이 다 틀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끊임없이 논란. 네, 논란이 될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어차피 계속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 그대로 상품 가치로서의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상품으로서 아직까지는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 네. 이게 뭐 금과 같이 좀 자리를 금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가상화폐라는 게 처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발생될 건데 이게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안착이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런 논란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상공통에서 하나 준비를 할까 하는 게 요새 가상화폐 말고 또 가상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들어보셨죠? 뭐,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면 위로 아직 안 올라왔는데 만약에 가상화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가상 부동산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자유의 신상이 얼마 뭐 네. 이런 거 봤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나중에 투자가 되게 되면 또 하락하기도 논란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는 또 가상화폐는 또 뒷방निर्금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나가면 네. 또 메타버스라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존림 대표가 20일 뉴욕행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앨런 머스크에서 삼바로 지금 넘어왔어요. 네. 그 화이자는 일단 물 건너갔잖아요. 물 건너갔고 모더나. 지금 그 모더나 쪽으로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돈 문제잖아요. 매출과 연결되잖아요. 근데 매출 연결될 때 이게 과연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해 보면은 이 4천만 도전 받으면 돈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고. 진짜 답변을 주시네. 이거 이따 해주셔도 돼요. 이따 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냥 툭 던진 건데 후루룩 받.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가상화폐 논란이 아니라 이제 네.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뭐 대중성을 많이 띠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분명히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너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좀 자꾸 주잖아요. 또 시세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중심을 못 잡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에도는 직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다뤄봤고 근데 이제 김영 매니저는 이제 인물에 대한 것은 좀 제한적인 걸로 잘라서 기업은 그렇죠. 그냥 2차전지, 삼성 SDI 이렇게 주셨고 네. 정태근 팀장은 기업을 그래서 뭐 저런 이슈와 관련해서 저건 네. 관계없어라고 하는 기업을 혹시 붙이실 게 있는지. 저는 기업보다 또 엉뚱한 얘기를 드리자면 저 원달러 환율? 환율, 네. 환율과 또 가상화폐니까 실질화폐 쪽으로 반대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좀 역발상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원달러 환율 ETF. 환율 종목 ETF. 말고요. 네, 환율 ETF. ETF를 롱, 숏. 네, 롱. 롱으로 네네.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네네.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네네. 1,134원인데 조금 더 오를 네. 가능성이 있다. 네. 그 ETF 관련된 거를 네네. 뭐 원은 달러 ETF는 뭐 상품이 많으니까 네. 그냥 달러만 검색해도 주르륵 나오니까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미래라든지 삼성자산운용 그쪽 상품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그건 좀 이따 네네. 김현 매니저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좀 추가로 드릴게요. 네. 김현 매니저는 네, 이제 뭐 앨런 오늘 머스크 시간만 뭐 많이 보내고 내용은 별로 없네요. 네. 왜냐면 시장이 요즘 막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그래요.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앨런 머스크 얘기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게 그만큼 지금 시장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장이 지금 뭐 뭔가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게 있어야 되는데 네. 할 얘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자꾸 지금 앨런 머스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오 아니면 엔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뭐 여행, 레저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툭 던져주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결국은 이제 mRNA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오늘도 좀 들썩이지 않겠는가? 어저께 막 이현제약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런 정부에서 또 mRNA 백신 뭐 기술 지원을 또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 개별 종목으로 좀 시세를 좀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또 이 지저분한 시장에 대한 또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 매니저는 수고하셨고 내일 하루 쉬고 그다음에 네. 목요일 날 다시 아침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